인생 역전을 위해 이번 주 로또가 맞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운이 억세게 좋다면 로또로 인생 역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840만 분의 1의 확률이 맞기를 기다리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당신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면 행운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인생 역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를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에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최고 부자를 만든 소설. 손정희는 한국계 일본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창립자이자 소프트뱅크 그룹 대표이사죠. 2021년 기준으로 재산이 53조 1180억 원으로 포브스지가 선정한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세계 부자 순위 29위에 올라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독서와 노력만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으니 우리가 인생 역전의 모델로 삼아도 손색 없는 인물이죠. 손정희의 어릴 적 꿈은 교사, 화가,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교포로 살면서 차별을 겪으며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대 시절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업가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죠. 손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사카모토 료마의 광팬이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막부 말기에 활약하던 무사이자 정치인으로 일본 근대화 실현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고교 시절 손정희는 시바료타로가 쓴 료마가 간다라는 역사소설을 읽고 사카모토 료마가 막부 말기에 했던 것처럼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손정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이때 그에게 영향을 준 책의 저자가 바로 일본 맥도날드 설립자이자 유명한 기업가였던 후지타 덴이었습니다. 그의 저서를 읽고 감동한 손정희는 후지타 덴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면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에 바쁜 후지타 덴이 16세 고교생을 만나줄 리가 없죠. 하지만 손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면담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후지타 덴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점 하나만 봐도 손정희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손정희는 후지타 덴에게 미국에 가서 무엇을 공부해야 좋은지 질문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후지타 덴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공부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손정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죠. 공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칩 기반의 번역기를 만들고 특허를 샤프에게 팔아 사업 미천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손정희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벤처 삼총사라고 주목받으면서 잘 나갑니다. 그러던 중 1983년 아주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를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만성간염에 걸렸으니 기껏해야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장밋빛 미래를 앞두고 날벼락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손정희는 좌절한 채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한동안 고민과 좌절, 또 회한에 휩싸여 있던 그를 구원해 준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시바료 따로의 료마가 간다였습니다. 손정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재기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3년 동안 회사는 엉망이 되고 직원들은 다 떠났지만 손정희는 무려 4,0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였던 셈입니다. 만성 간염은 3년 만에 깨끗하게 사라지고 손정희는 회사로 복귀해서 그동안 설정했던 목표들을 모두 실현한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생각주간과 독서로 세계 1위 부자가 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독서의 힘을 잘 알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독서를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며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인문학 없이는 컴퓨터도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게이츠는 1년에 2차례 몬태나주에 있는 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사색과 독서만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죠. 직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읽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전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기술 개발이나 신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 진출한 계기도 이곳에서 결정됐다고 하죠. 빌 게이츠를 벤치마킹해서 자신만의 생각 주간을 갖는 기업인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빌 게이츠는 평소에도 틈나는 대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본인의 블로그인 게이츠노트에 올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줄곧 수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빌 게이츠가 독서로부터 얻은 사색의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더만이 리더가 된다. 인생 역전의 기회로 독서를 강조한 리더들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을 이끌었던 에릭 슈미츠 알파벳 회장은 200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세요. 아날로그 시대에 좀 더 머물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는 게 먼저입니다. 에릭 슈미트 회장은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색 능력을 기르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데이먼 호로비츠 전 구글 부사장은 이제 IT 전문 개발자도 칸트를 읽어야만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죠. 성공한 리더들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합니다. 리더들은 입을 모아서 통찰력의 원천으로 독서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리더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리더가 독서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분석 자료와 좋은 참모들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면 깊이 있게 생각하며 안 보이는 것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은 인터넷 검색으로 절대로 형성할 수 없죠. 세계의 리더들은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책의 길을 따라가면 제2의 빌 게이츠, 제2의 손정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책을 읽기 싫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남 탓, 사회 탓하지 말고 본인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는 시간도 무척이나 짧습니다.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독서로 의미 있는 인생을 가꾸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면 좋은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상 독서로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인생을 꿈꾸는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즐독하시고 구독과 추천도 잊지 마십시오.